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연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상담 기대해 볼게요. 결혼 10년 차 초등생 딸과 유치원생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말없이 대형 사고를 뻥뻥 치고 다니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결혼 초 갑자기 생활비를 못 준다고 하길래 무슨 말이냐고 3일 내내 추궁하고 싸웠는데요. 저 몰래 자기 누나 대신 대출을 받아줬더군요. 형님이 원리금을 갚지 않아서 남편 급여가 압류되었다고 겨우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나서서 급한 불을 끄고 형님하고도 대판 싸우고 상황은 겨우 일단락됐습니다. 또 한 번은 저 몰래 자기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혼자 속 끓이고 끙끙 앓다가 배 아프다고 응급실까지 실려가고 나서야 겨우 이 사실을 털어놓은 적도 있습니다. 이 일들 말고도 남편이 소리 없이 사고치고 온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이혼을 고민하게 된 것은 5개월 전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둔 것 때문이었습니다. 출근을 안 하고 있길래 휴가냐고 물어봤더니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퇴직금으로 애들 키워라. 나는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 회사는 나랑 안 맞는다. 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작은 방에 들어가서 혼자 문 닫고 남처럼 살고 있고 하루아침에 무직 생활을 선언한 남편 때문에 저는 지인 회사에 겨우 취직했습니다. 저는 일하고 밥하고 애들 돌보고 정신없이 바삐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 없을 때 나와서 혼자 밥 차려 먹고 자기 빨래해서 다시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안 나오는 생활을 몇 개월째 하고 있고요. 가정을 꾸린 남자로서 너무 무책임하다 생각됩니다. 대화도 없이 남처럼 살고 있는 결혼 생활을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고 싶습니다. 바람 피우고 때리고 한 건 아닌데 이런 남편을 상대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남편이 계속 방에 틀어박혀서 법정에도 안 나오고 버티면 이혼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 남편 퇴직금으로 계속 생활비를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을 그만둔 남편이 은둔 생활을 한다는 건데요. 아이들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사연이군요. 안면 변호사님, 남편의 행동, 이 부분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재판상 이혼 사유로 민법 제840조 2호와 6호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840조 2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 유기한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라는 것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연 살펴보면 남편은 아내랑 같은 집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갈등 상황을 다 유발하시고 그리고 각방 생활을 자처하면서 수개월 동안 넘게 지금 부양 의무나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거든요. 퇴직금이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퇴직금 액수가 배우자랑 어린 자녀들의 당장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또 알기 어렵고, 그리고 뒤늦게 직장 생활을 아내분이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분이 자녀 양육이나 가사로도 전담하고 있는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행동은 혼인 생활을 이미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연의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를 이혼 사유로 좀 주장해 봄직해 보이고요. 네. 설령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혼인 생활 전반에 걸쳐서 배우자인 아내한테 상의 없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갈등을 제공을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 일으키고도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배우자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해온 남편의 행동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거라 지금 개선의 노력 없이 계속 회피만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때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참 그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사연을 쭉 이렇게 보면서 앞부분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시댁 식구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면 또 이제 경제적으로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약하신 분이면 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직장이 정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아니 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몰래 나와서 밥을 먹고 빨래는 자기 빨래는 자기 혼자 하고 그렇게 지금 산다는 것이 또 아이들도 있는 상황에서 난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근데 세상에 오죽했으면 소장까지 안 받으면 어떻게든 이렇게 걱정을 하시잖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이혼소송 절차는 사실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민사소송법 제148조 1항을 보면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도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아무 답변 않고 뭐 법원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네. 이혼 판결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판부는 상대방 주장이 없으면 아내가 낸 주장과 증거만을 보고 그게 맞는지 여부를 보고 판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남편이 항소하지 않으면 결국 아내와 남편은 그렇게 이혼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잖아요. 이렇게 소장이 이제 집으로 올 텐데 그때 송달을 거부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일단 소장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계속 아내분한테 그 주소를 보정하세요. 아니면 뭐 야간 송달을 할 겁니까? 여러 번 그 의견을 물어보고 보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고의적으로 소장을 안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에서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줄 건데요. 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불능 처리가 됐을 때 법원 게시판에 소송 사실을 기재한 걸로써 송달이 됐다라고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거든요. 네. 아까 이제 남편분이 소장을 받고 이제 아무 답변도 안 하고 법원에 안 나왔을 때 재판이 가능한 것처럼 아예 소장부터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혼 판결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장 송달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공시 송달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하실 수는 있는데 법원도 우리 안 변호사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대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라서 공시 송달을 쉽게 이렇게 하지는 않고 여러 번 송달이 안 되는 거, 고의로 안 받는 것들을 다 이렇게 밝혀야 네. 그제야 이제 공시 송달로 허가를 해주는 건데요. 그러면 자 이제 공시 송달로 이렇게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혼 신고까지 했는데 남편이 뒤늦게 이 이혼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이제 가사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민사소송법 173조 제1항에 따르면 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그 불변기간 여기서는 이제 항소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다시 항소를 할 수 있다라는 추후한 항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천재지변이나 뭐 피고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것, 즉 이제 공시송달이 그런 경우겠죠. 그래서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항소 기간 내 항소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을 한다면 이제 허용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송달로 진행됐을 때 추한항소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혼소송 같은 경우에는 추한항소도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네. 일단은 남편이 만약에 소장은 먼저 받은 경우다. 그랬는데 그 이후가 이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남편은 이미 소재기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이 났다 한들 추한항소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라고 법원이 판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만약에 소장부터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된 상황이다. 아예 남편이 소장조차 받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공시 송달 절차로 진행될 때는 이미 그 시댁에도 소장이 가고 네. 형제 자매에게까지도 이미 송달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송달받은 부모님이랑 뭐 의절을 했다. 형제 자매랑 연락 두절 상태다. 이런 부분까지 입증이 돼야 이제 추한항소가 인용이 되는 거라서 사실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혼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 남편의 퇴직금을 생활비로 써도 되냐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일단 남편이 지금 달리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중에서는 당연히 지출이 불가피한데요. 그 돈을 일상가사 명목 그리고 자녀 양육 이라는 목적에 맞게 한정해서 사용을 하되 해당 비용이 어떤 명목의 지출이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좀 구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지고 있던 목돈 중에서 돈이 사용이 됐으면 네. 그 비용만큼을 이제 공제하느냐 마느냐가 재산 분할에서 논해지는데 지금 이런 일상가사 명목 또는 자녀 양육 명목으로 사용했다라는 증빙이 되면 이제 아내의 재산에서 그만큼 뺄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증빙 자료 구비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참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네.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알 수 있어. 이런 질문들 하시는 거 보면. 네, 오늘 사연과 관련해서 안미안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